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광주 비엔날레 박소보 예술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술인과 시민들은 이 상을 좀 폐지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광주 비엔날레 재단 측은 사실상 폐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 코너에서는 박소보라는 작가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고 이 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당금입니다. 서울, 광주, 영국도 성황리에 잘 마치시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하셨고요.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대일약 스타로 또 발돋움하셨고요. 아니 그리고 덕분에 예. 우리 광주 카톨릭 평화방송이 서울 광주 홍보를 예.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정말 든든하게 관객들이 많이 오셨고요. 또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예. 그런 그 서사의 이야기다 보니까 계층별로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아유, 예.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예. 네. 정말 좋은 작품 또 만드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죠. 네. 지난 7일부터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로 대장정에 들어갔지요. 네, 올해 14회. 네. 횟수로는 28년이지만 그렇죠. 이제 코로나 빼면 한 30여 년 되는데요. 광주 비엔날레가 지난 7월 개막해가지고 오는 7월 9일까지 94일간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지금 원래는 한 66일 정도 13회까지는 66일 그러니까 2달 정도 그 일정이었는데 이번에 3달 정도 일정으로 길게 지금 연장이 되어 있고 그중에 이제 하나가 많은 관람객들을 만나게 하고 또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멀리서 오는 관객들까지 다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이제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로 지금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장인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가지고 국립 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집, 호랑가시나무 아트 폴리곤 등에서 지금 함께 열리고 있고 그 외에도 광주 전역에서 그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함께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 비엔날레 기간을 늘리면서 문화시민의 예술 향유도 더 많이 늘고 또 9개 나라의 파빌리온이 다채로운 미술 관람을 유도하고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또 이 관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비엔나 소세지 홍보 영상의 논란에 대해서도 또 얘기했는데 예. 오늘도 역시 이제 박서보 예술상에 대한 논란 등에 그렇죠.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논란들로 인해서 국제적인 행사인 광주 비엔날레가 본연의 정신을 잃고 있다라는 좀 쓴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1995년에 이제 창설돼서 예. 지금 80년 5.18 광주 민중 항쟁의 정신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하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예술로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취지였는데 나아가서 광주 비엔날레는 이 예술이라는 표현 형식을 빌어서 광주의 문화 전통과 광주 정신을 민족, 국가, 문화권과 교류하는 소통 채널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23년 제14회가 되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갑자기 등장한 박서보 예술상이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그러면 이 박서보 예술상이 광주 비엔날레의 창립 취지와는 아주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다라고 예. 하면서 이 상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비엔날레와 차별화된 광주 비엔날레의 브랜드화를 지향하는 광주 비엔날레의 창립 정신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과 시대 정신에 역행하고 있는 참사라고 하면서 박서보 예술상 폐지를 위한 예술인들과 시민 예. 모임이 지금 그렇죠. 만들어지고 지금 기자회견도 진행했었죠. 예. 네. 자, 광주 비엔날레가 이처럼 좀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생존한 작가 아닙니까? 박서보 씨가요? 그죠. 지금 예. 생존 작가. 생존 작가의 예술상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예. 이제 이 박서보 예술상이 얼마나 유명하신 4월 분입니까? 7일 날 개막을 하면서 예.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박서보 예술가가 누구냐면서부터 이제 저희들 문화예술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미술계에서는 이제 박서보 예술가에 대해서 많이 어떤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그 개인의 이름을 걸고 어떤 예술상을 시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남는 거 기록이 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SNS 상에서 이미 미술 관계자들한테 지금 평론가들 그리고 비평가들 그다음 광주의 미술 관계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이 글들이 지금 SNS 상에서 계속 비판의 글들이 업로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또 광주 미술계에서도 도대체 박서보 예술상, 광주하고 무관한 작가 예술상을 어떻게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게 지금 제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지난 11일 날 그 박서보 작가하고 박승호 기지재단, 그러니까 박서보 예술가가 만든 기지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2월 비엔날레 재단을 찾아가가지고 광주 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을 후원하겠다라는 협약식을 했대요. 그리고는 기지재단은 지난 7월 개막한 14회 예술 그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해서 2042년까지 20년간, 그러니까 횟수로는 20년이지만 10회에 걸쳐서 박서보 예술상을 줄 계획으로 100만 불을 기탁을 했고요. 네. 올해 첫 수상자로 10만 불을 지급한다. 그거 했다라고 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폐지를 위한 예술인과 시민 모임에서는 그 비엔날레 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박서보라는 작가는 4.19 혁명에 침묵을 했고 5.16 군부 정권에 순응을 했으며 군사 독재 정권이 만든 관변 미술계의 수장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예면했던 작가의 이름을 딴 박서보 예술상이 광주 비엔날레에서 시상된다는 예. 것은 이건 모든 광주 시민들을 명예훼손하는 그렇군요. 거나 마찬가지다. 모독하는 거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예. 높이고 있죠. 이분이 광주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아, 또 광주 분도 아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95년 5.18 정신을 좀 이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광주 비엔날레 정신을 이분이 어떤 형태로 좀 승화시켰는지는 물음표이고 또 연관되는 활동이 좀 전혀 잡히는 게 없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비단 미술계 박서보 예술상뿐만 아니라 어떤 한 예술가의 이름을 따서 그 예술상을 그 선정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가치와 역사적인 됩니다. 의의가 있는 그럼요, 거고 그럼요.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인데다 특히 이게 생존 작가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예술적인 그 평가뿐만 아니라 그렇죠. 역사적인 인식을 빛과 지금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대와 어떻게 함께 그럼요,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술이 뭐 일반인들과 다르게 어떤 시대 정신을 끌고 가고 시대와 함께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예술 정신이 되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박서보 작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에서 꼭 예술상을 만들려면 박서보라는 개인의 상이 아닌 광주 시민이 주는 상이라는 어떤 이름 등을 만들어서 특정 단체라든 작가가 후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더 훨씬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군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들어본 얘기로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돈에 팔렸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만큼 지역 예술계에서는 격앙돼 있는 분위기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니 돈이 사실 100만 불이면 거의 10억 정도, 아니 10억인가요? 10억입니다. 10억밖에 안 돼요. 10억밖에 안 되는데 매년 국제적인 행사에 박서보라는 예술상을 호명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미지예요. 그렇죠. 브랜드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저거 10억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단금의 예술상 문학으로 치면 이육사 문학상도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뭐 영락 문학상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박서보라는 이름 솔직히 저희가 뭐 미술의 문외한 얘기긴 합니다만 저도 이 성함은 좀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에 뭐 10만 불을 준다고 하는데 1억 정도인데 이제 박서보 재단 측에서는 어떤 이제 항변을 하냐면 후진 양성을 위한 어떤 하나의 예술상이지 이걸 오해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그 재단에서 꼭 이런 시상을 하면서 후진 양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이 문제는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